이름은 기억이다. 파키스탄이 싫었던 게 아니다. 방글라데시 벵골 사람들의 나라. 방글라데시 말 한마디로 나라를 세운 민족. 말 때문에 나라가 만들어졌다고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를 들여다보다가 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엔 자그마한 체구의 학생들이 글씨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팻말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죠. 나의 언어를 지켜주세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속의 향기 심양입니다. 언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싸워야 했던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 그리고 곧 그 질문에 대답을 주는 나라 하나가 떠올랐죠. 방글라데시. 이름의 시작이 전쟁이었다. 방글라데시는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국호는 말 그대로 전쟁 끝에 피로 써진 언어의 이름입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는 자기 언어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외침에서 시작된 국가입니다. 누구도 총을 들기 전까지 그들은 먼저 사전을 들었고 자기 말의 자음을 지켰습니다. 국호란 원래 무기를 든 자들이 정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여기선 단어 하나를 지키려다 나라를 얻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언어를 금지당한 민족 그리고 시작된 항쟁. 이야기는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하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지금의 파키스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동파키스탄, 지금의 방글라데시였죠. 문제는 이 두 지역이 문화도, 언어도, 역사도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서쪽은 우르두어, 동쪽은 벵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중앙정부는 국가 공용어를 우르두어 단일화한다고 발표합니다. 벵골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느낌. 그래서 그들은 일어났고 책을 던졌고 입으로 저항했고 마침내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날의 시위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곧 나라가 언어를 부정할 때 우리는 나라를 바꾼다는 선언이었죠. 벵골어를 지키기 위한 진짜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벵골어를 지킨 대가 총알 한 발 벵골의 사진을 넘기다. 어느 기념비 앞에서 다시 멈춰 섭니다. 기념비 위엔 피처럼 붉은 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엔 이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그날 말이 총알보다 강하길 바랬지만 그 기념비의 이름은 샤이드 민나르. 말 그대로 순교자의 탑이었습니다. 이 탑은 말을 지키다 죽은 사람들을 위한 비석이었습니다. 1952년 2월 21일 언어의 날이 된 비극. 그날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선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렇게 외쳤을 뿐이죠. 우리는 벵골어를 쓸 권리가 있다. 우르두만이 우리의 말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외침을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했습니다. 군대가 투입되었고 총성이 울렸고 학생 몇 명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을 지키다 죽은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잊히지 않은 말의 수호자들. 살람, 바르크, 라피크, 자바르. 이들은 단지 국어 시간에 발음 하나를 배운 학생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은 국호가 시작되는 자리까지 간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대한민국이 총칼 없이 글과 말로 나라를 세웠다면 방글라데시는 말을 위해 피를 흘리고서야 비로소 국호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나라였구나. 그 충격은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훗날 유네스코는 이날을 기념해 매년 2월 21일을 세계 모국어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단지 하나의 언어를 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세계 언어권 전체를 움직여버린 날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로 지켜낸 이 말은 어떻게 하나의 민족 정체성으로 응고되었고 어떻게 마침내 나라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이 말이 나라로 이어지기까지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말에서 민족이 되고 민족에서 나라도 태어났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는 총으로 만들어지지만 민족은 말로 만들어진다. 그 문장이 방글라데시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곳이 또 있을까요? 그날 거리에서 학생들이 벵고러를 지키자고 외쳤던 순간부터 이 민족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 사람인가? 아니면 벵골 사람인가? 언어는 감정이고 감정은 민족이다. 벵고러는 단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자장가로 불러주던 노래, 장터에서 외치던 상인의 소리, 그리고 사랑 고백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우겠다는 건 단순히 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기억을 말소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벵고러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깃발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방글라데시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말, 정체성, 존재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흐름이 흥미롭고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국가의 이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엔 시작이 있습니다. 이름의 기원에서 우리를 다시 보다. 바로 그 여정을 함께합니다. 파키스탄 내부의 균열. 파키스탄 정부는 서파키스탄의 벵고러 시위 이후로도 계속해서 문화, 정치, 경제의 주도권을 서부, 즉 현재의 파키스탄 지역에 집중시켰습니다. 예산 배분 불균형, 공공기관 채용 차별, 자연재해 구조의 편파성, 이 모든 것이 벵골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국민이 아니다. 언어로 시작된 분열은 정치적 소외, 경제적 차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엄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심합니다. 말을 지켰듯 자기들의 땅과 이름도 지켜야 한다고.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이 어떻게 하나의 독립국 국호로 맺히기 시작했는지 그 서사의 본격적인 전환점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서울과 평양을 합쳐 만든 하나의 나라였고 그런데 모든 권력이 한쪽에만 몰려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외쳤을 겁니다. 이건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불공정한 공존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벵골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점점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 동파키스탄. 파키스탄 정부는 동파키스탄을 하나의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 인구만 많은 속국처럼 다루었습니다. 수출입의 중심은 서쪽, 수도도 서쪽, 군대도, 은행도, 방송국도 거의 전부 서부 중심으로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시절을 떠올립니다. 대한민국도 한때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것이 몰려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래서 지역차별이라는 말도 생겨났고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에겐 그 차별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를 반복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온 말, 방글라데시. 이때 등장한 단어, 그 이름이 바로 처음으로 외쳐졌습니다. 벵골의 나라. 우리는 벵골 사람이고 우리에겐 우리만의 나라가 있어야 한다. 방글라데시는 그저 새로운 국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복원하는 이름이었고 존엄을 되찾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소수 지식인과 학생들이 쓰던 그 단어가 점차 노동자와 농민의 입으로 퍼졌고, 그리고 마침내 그건 국민 다수의 심장 박동이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란 이름은 누군가가 새로 만든 말이 아니라 이미 벵골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살아있었던 말이라는 걸, 다만 그 말을 꺼낼 용기가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자, 이름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세상의 국호로 만들기 위해선 이제 현실과 부딪혀야 했죠.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을 둘러싼 실제 정치와 갈등,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충돌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제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다. 그 시절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아무 무기도 들지 않았고 딱히 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이죠. 나는 벵골 사람입니다. 나는 방글라데시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들을 감옥에 넣고 총을 겨누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1970년 선거 말이 현실을 바꾸기 시작하다. 전국 선거가 있던 해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벵골 민족주의를 내세운 무지부르 라흐만의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국회의석의 과반 이상을 동파키스탄 출신 정당이 가져가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동파키스탄이 전체 파키스탄을 정치적으로 이끌 기회가 생긴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지만 서쪽 정부는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쿠데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방글라데시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도발이 되었습니다. 거리의 벽에는 조이 벵라, 벵골이여 승리하라 라는 낙서가 늘어났고, 마을 어귀에는 몰래 벵골어로 만든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했죠. 정부는 이 모든 걸 분리주의로 간주했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1971년 3월 25일 밤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작전명 서치라이트, 아퍼레이션 서치라이트. 어둠 속의 대학살. 그날 밤 파키스탄군은 다카 시내를 포위하고 벵골 민족주의자, 교수, 학생, 지식인을 조용히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총소리는 들리지 않게, 시체는 드러나지 않게. 그 작전의 이름은 서치라이트. 그러나 빛이 아닌 완벽한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대학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춥니다. 이건 단지 정치 탄압이 아니었어요. 말을 지운다는 건 결국 사람을 지운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이날의 공포를 끝으로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대학살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어떻게 세계가 이 사태를 목격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 전쟁이 국제 문제로 확산되었는지 이어서 살펴봅니다. 세상이 목격한 이름의 전쟁. 오래전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제목을 떠올립니다. 뉴욕타임스 1971년 3월 27일자 헤드라인. 그리고 그 밑에는 한 장의 흐릿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부서진 건물, 불에 탄 교재, 그리고 피 묻은 교복. 세상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건 한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그 나라가 된 말 하나였다는 걸. 외신 기자들이 파키스탄의 언론 통제를 뚫고 비밀리에 다카를 빠져나가며 세계에 이 작전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타임지, 뉴욕타임스 등이 연달아 보도했고 벵골 대학살, 벵골 매서커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죠. 그 순간부터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은 단지 지리적 이름이 아닌 피해자의 이름이 되었고 투쟁의 상징이 되었고 전 세계의 여론을 움직이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인도는 이 사태를 지켜보며 점점 불편한 침묵을 깨게 됩니다.
약 1천만 명의 난민이 벵골 지역을 넘어 인도 동북부로 넘어오고 인도 동북부는 거의 인도판 벵골이라 역사적 감정과 문화적 연결도 깊었죠. 인도의 간디 총리였던 인디라 간디는 마침내 외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인류의 이름으로 방글라데시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국호를 대신 외쳐주는 이웃. 이제부터는 방글라데시라는 단어를 자기 나라 사람들만 외치는 게 아니라 외국 지도자와 언론까지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방글라데시 독립 임시정부는 인도의 망명에 수립되고 파키스탄 내에서도 동조자가 생기고 세계 NGO와 인권단체들이 이 신생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을 이렇게 봅니다. 국호라는 건 어떤 왕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외치고 세계가 받아들이고 고통이 증명할 때 자연스레 국가가 되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름은 어떻게 진짜 국경 위의 국가가 되었을까요? 마침내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면 충돌, 그리고 그 전쟁 한가운데서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방글라데시, 전쟁으로 태어난 이름. 국가의 이름이 전쟁의 명분이 되는 순간 그 이름은 더 이상 지우거나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단어는 편지나 연설, 거리의 벽락서뿐 아니라 군사작전 계획서 위에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12월 인도와 파키스탄 전면전 발발. 그해 겨울 긴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파키스탄 공군이 먼저 인도 서부의 군기지를 공습합니다. 이 공격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세 번째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닌 방글라데시의 존재를 둘러싼 전쟁이 되었습니다. 인도는 방글라데시를 위한 정의를 외쳤고 파키스탄은 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주장했죠. 인도는 동쪽에서 파키스탄군을 삼면에서 포위하며 불과 13일 만에 다카시를 장악합니다. 군사적 압박은 물론 전 세계의 언론과 여론은 이미 방글라데시의 편에 서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1971년 12월 16일 파키스탄 동부 사령관이 항복 문서에 서명합니다.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언어를 외쳤던 거리의 학생들, 그리고 그 이름을 대신 외쳐준 이웃나라, 그리고 그 모든 목소리가 전쟁의 끝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날, 방글라데시 독립선언,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지도 위에 동파키스탄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대신 방글라데시, 벵글라데시라는 이름이 공식적인 독립국가로 등장합니다. 방글라는 벵골어, 벵골은 사람, 대시는 나라대지. 이 단어는 이제 더 이상 꿈이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국호가 되었고 헌법에 쓰였고 아이들의 교과서 첫 줄에 등장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름이 무기가 되던 날, 모든 전쟁이 비극이지만 이 전쟁만큼 이름 하나로 시작된 전쟁은 드물다. 그리고 그만큼 이름 하나로 끝맺음이 선언된 전쟁도 드물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전쟁으로 태어난 국가였기에 그 이름엔 언제나 상처와 책임이 따라다녔습니다. 독립 이후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이 어떻게 내부 정쟁과 갈등 속에서도 지켜졌는지 그 이름의 지속성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름은 다시 흔들렸다. 전쟁이 끝난 뒤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름도 정해졌고 나라도 생겼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독립은 시작이었고 국호는 여전히 지켜야 할 무기였죠. 독립 후 새로운 갈등의 시작. 방글라데시가 생기자마자 전쟁을 승리로 이끈 무지부르 라흐만이 국가의 초대 수반이 됩니다. 그는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며 영웅 대접을 받지만 그가 그리는 사회주의 개혁과 일당 독재 체제는
점점 국민의 불신을 사게 됩니다. 경제 붕괴, 식량난, 정경 유착 부패. 사람들은 다시 거리에서 외칩니다. 이게 우리가 피로 얻은 방글라데시인가? 이름은 있었지만 그 이름에 담은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975년 방글라데시의 가슴에 총을 쏟아 그해 8월 무지부르 라흐만은 군사 쿠데타로 암살당합니다. 가족도 대부분 함께 희생되었고 국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독립의 상징이자 국호의 설계자인 그의 죽음으로 인해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의 정당성까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살아남았지만 그 이름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오른 물음 우리는 누구인가? 누군가는 벵골 민족주의를 되살리자고 했고 누군가는 이슬람 국가로 방향을 돌리자 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과거 파키스탄과의 연결을 복원하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은 단지 국경 안의 단어가 아니라 그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국호는 탄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을 어떻게 지속시켜 가느냐는 더 깊은 싸움일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되묻고 다시 다듬어야 할 정체성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는 태어난 나라가 아닌 자기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됩니다. 혼란 속에서 다시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과 그들이 꿰어간 국호의 의미 재건 작업을 따라가겠습니다. 흔들린 이름, 다시 사람들이 세우다. 오래전 거리의 한 아이가 부른 노래를 기억합니다. 조이 방글라, 벵골의 승리여. 그 노래는 총 대신 깃발을 들었던 그날의 노래였고 언어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사람들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 노래를 부르면 잡혀가던 시절이 있었죠. 다시 이름을 되살리는 사람들. 1975년 쿠데타 이후 방글라데시는 여러 번의 군정, 반복되는 정권 교체, 폭력적 탄압을 겪으며 한동안 국호조차 입 밖에 꺼내기 두려운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시기에 다시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의 본뜻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대학 캠퍼스의 학생 시위, 시골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온 벵골어시, 잊혀진 무지부르 라흐만의 연설집. 이름은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불릴 때 그 이름은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정권 교체와 방글라데시 정신의 복권. 1990년대 민주화 운동과 국민 저항 끝에 군사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다시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은 공식적 존중과 자긍심의 상징으로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공용어 벵골어의 위상 강화, 독립기념관 재건립, 무지부르 라흐만 기념사업 확대. 국민들은 다시 거리에서 조이 백라를 외치기 시작했고 그 말은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닌 정체성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단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릴 때 진짜 이름이 되는구나 하고요.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나라 이름이라는 것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 앞으로 세계 곳곳의 이름들 속에도 분명 이런 흥미로운 사연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매번 정성껏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방글라데시. 그건 처음부터 독립국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 상처가 쌓여 마침내 현실이 된 이름이었죠. 이제 방글라데시는 그 이름을 얻기까지의 고통을 되새기며 자신만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 아래 모인 국민들이 어떻게 그 상처를 딛고 진짜 국가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시작했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름에 걸맞은 나라를 만들자.
오래된 건물의 낡은 간판을 바라봅니다. 그 위엔 벗겨진 페인트로 써진 이름, 벵글라데시. 그 단어는 더 이상 감옥을 의미하지 않고, 더 이상 전쟁을 의미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지어갈 집의 이름이 됩니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 이후의 방글라데시는 국호에 걸맞은 사회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벵골어를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공공행정과 사법의 공식 언어로 확대. 공휴일 지정, 언어의 날, 2월 21일, 독립기념일, 3월 26일 등 방글라데시는 그저 독립국이 아니라 언어와 역사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고 이름이 품은 정신을 제도화하려는 나라가 되었죠. 저는 놀랍게도 이 나라에서 국호를 공부하는 학문이 대학 강의실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방글라데시학과 벵글라데시 스터디즈. 주제는 언어운동, 민족주의, 독립전쟁, 국호 철학 등. 학생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왜 방글라데시인가? 그 이름은 단지 지명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인가? 이처럼 이름이 교육, 문화, 정치 담론 속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농민부터 청년까지 이름을 삶으로 느끼다. 이제 방글라데시는 수도 다카의 정책 위반자들만의 말이 아니라 농촌의 농민, 도시의 청년, 어부, 교사, 모든 국민이 자기 이름처럼 말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한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엔 그냥 나라였지만 지금은 내가 만든 나라예요. 이름이 말하잖아요. 이건 우리 벵골 사람들의 나라, 방글라데시라고. 이 말을 들으며 한국의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모든 이름엔 반대편 그림자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라는 이름 아래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 그 안에 종교, 계층, 지역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같은 이름 아래 서로 다른 꿈.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하나의 이름이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나라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한눈에 이해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지는 않으니까요. 종교 세속주의냐, 이슬람 정체성이냐. 방글라데시는 헌법상 세속국가로 출발했지만 오랜 이슬람 전통과 사회적 보수성 속에서 종교와 국정 운영 사이의 충돌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여야 한다는 주장, 반대로 세속주의야말로 방글라데시 정신이라는 입장. 두 흐름은 국호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합니다. 하나는 신의 뜻 아래 벵골인들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의 언어로 세운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 셈이죠. 하나의 이름이 모든 정답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대화와 싸움이 필요하죠. 또 하나의 갈등은 지역 간 불균형에서 나타납니다. 다카는 정부, 교육, 산업의 중심. 반면 북서부남동부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빈곤 지역.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은 전국적으로 쓰이지만 그 이름이 제공하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던 거죠.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이름 안에 살지만 그 이름이 나에겐 문이 아니라 벽이에요. 이름을 공유한다는 건 책임이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국의 이야기도 떠올립니다. 수도권과 지방, 종교와 정체성, 계층의 차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이런 간극은 분명 존재하니까요. 그러니 이름을 함께 쓴다는 건 그 안의 갈등과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은 이 모든 갈등을 덮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이견을 받아들이고 품어가며 국가로서 성숙해가는 실험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국호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의미를 확장하고 타국과의 외교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발전해 나갔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세계가 부르기 시작한 이름, 방글라데시. 유엔 총회의 화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긴장의 순간, 의장석에서 선언처럼 외치는 한 단어. 넥스트 스피커, 더 레프러젠터티브 어브 뱅글라데시. 그 순간, 그 이름은 더 이상 피로 얻은 감정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주체로 인정받는 이름이 됩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국호 정립 유엔 가입과 글로벌 외교. 1974년 방글라데시는 유엔에 정식 가입합니다. 그 이름은 처음엔 신생국, 극빈국, 전쟁의 피해자 같은 수식어로 불렸지만 점차 자립과 자주 외교의 상징으로 변화해갑니다. 비동맹 운동 참여, 기후변화와 빈곤퇴치 국제연설, 로힝야 난민 사태 대응 주도. 이렇게 말합니다. 국호는 국경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느냐가 때로는 그 이름의 실존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2017년 이후 미얀마에서 쫓겨난 로힝야 난민 100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넘어옵니다. 국제사회는 이 나라의 대응을 주목했고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이 세계 언론에 다시 등장합니다. 방글라데시, 인류의 피난처. 방글라데시의 도전 국경 너머의 고통 수용하기. 이제 방글라데시는 다른 나라의 고통을 품는 나라, 자신이 받은 상처를 기억해 타인을 위한 울타리를 세운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느낍니다.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은 처음엔 정체성의 선언이었고 그 다음엔 갈등의 기억이었고 이제는 세계가 신뢰하고 기대를 걸 수 있는 이름이 되었구나. 하지만 외교적 이름이란 건 칭송과 박수만 받는 건 아니겠죠. 국호의 명성 이면에 존재했던 국제 정치 속 냉정한 평가,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받아야 했던 차가운 시선들을 따라가겠습니다. 박수 속의 침묵, 이름의 그림자. 이름이 유명해졌다고 해서 모두가 그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주는 건 아니에요. 국제사회는 한편으로는 방글라데시를 인도주의 국가라 칭송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노동 착취국, 정치 불안국, 부패 국가라는 그림자를 함께 이야기하곤 했죠. 외교적 환호, 그러나 경제의 그림자. 방글라데시는 오늘날 세계에서 의류 수출 세계 2위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유명해진 배경엔 최저임금,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 여성 노동자의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2013년 라나플라자 붕괴 참사 사망자 1134명. 이후에도 지속된 노동권 논란과 환경 문제. 외신 헤드라인은 이렇게 말했죠. 메이드 인 뱅글라데시 세계의 옷은 누구의 눈물 위에 놓였나? 그날의 기사 사진을 잊지 못합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위로 뱅글라데시라고 쓰인 라벨이 바람에 날리던 순간을요. 또한 민주주의를 이룬 듯 보였던 방글라데시는 최근 들어 다시 언론 자유의 위축, 표현의 탄압, 선거의 공정성 논란 등으로 인해 국제 NGO들과 유럽연합, 유엔 인권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방글라데시, 이름은 빛나지만 내부는 투명하지 않다. 이름은 계속 시험받는다. 이름이 빛을 가지려면 그 이름을 지탱하는 현실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은 아직 완성된 국호가 아니라 매일 시험받는 약속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민사회, 젊은 세대,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을 어떻게 다시 깨우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다시 부르는 사람들. 어느 다카 대학 강의실에서 젊은 학생이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배운 방글라데시는 영웅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방글라데시는 질문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이름을
다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마치 과거로부터 현재로 그리고 다시 미래로 국호를 이어붙이는 세대의 선언 같았습니다. 시민사회 이름의 감시자가 된 사람들, 언론이 침묵하고 정권이 흔들려도 방글라데시의 이름을 지키려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거리와 온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거리 농성, 여성 인권과 교육 문제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운동, 그들이 부르는 방글라데시는 국가의 이름이라기보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려는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최근 방글라데시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국호의 의미를 다루는 챕터가 생겼습니다. 이름이 유래, 언어운동, 독립전쟁 그리고 현재의 과제, 공존, 다양성, 참여. 어느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건 지리 정보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 이름에 깃든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죠. 젊은 아티스트들은 음악, 미술, 영화로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언어운동을 그린 영화 머더텅, 벵골 전통 리듬과 현대 랩을 섞은 청춘 뮤직, 독립의 상처를 표현한 거리 벽화. 이들은 말합니다. 이름은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의 시작이에요. 저는 느낍니다. 한 나라의 이름은 지도 위에서 한 번 태어나지만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살아있는 이름이 된다는 걸요. 오늘날의 방글라데시는 그런 재탄생의 시간을 조용히 하지만 단단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그 모든 여정을 지나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다른 나라 이름들에 대한 시선까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이름, 끝나지 않는 시작. 다시 지도를 펼칩니다. 작고 가느다란 나라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을 향해 손끝이 멈춥니다. 그 안에는 독립의 전쟁, 언어의 눈물, 종교와 계급, 민주주의의 희망과 좌절,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손으로 쓴 이야기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 이름을 단순한 단어로 여깁니다. 그 이름이 사실은 하나의 긴 문장이자 한 편의 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방글라데시, 벵골 사람들의 나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란 단어는 매 순간 다시 정의되어야 했죠. 방글라데시의 여정을 따라온 지금 나는 다른 나라 이름들을 더 이상 가볍게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이름 속엔 정치가 있고 눈물이 있고 꿈이 있고 때론 거짓말도 있고 침묵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나라 사람들의 자기 이야기가 있더군요. 이제 우리는 나라 이름을 다시 읽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지 호칭이 아니라 기억이고 갈등이고 이름을 되찾으려는 의지였던 거죠. 다음에 지도를 펼쳐볼 때 그 이름이 왜 그렇게 불렸는지, 누가 지었고 누가 지워졌는지, 그 안에 어떤 싸움과 용기가 있었는지 한 번쯤 스스로 물어보시길요. 그 질문이 시작되는 곳에 이 콘텐츠가 마음속 향기로 남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제 저는 다음 이야기로 떠납니다. 왜 일본은 니폰이라 불리는데 우리는 일본이라 부를까? 프랑스는 어쩌다 게르만족 이름이 됐을까? 이집트는 왜 고대 이름과 지금 이름이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그 여정은 곧 당신의 나라 이름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심양과 함께 이름의 세계를 여행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이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걸 들려드리는 것이 마음속의 향기, 심양의 작은 약속입니다. 모든 것엔 시작이 있다. 유래와 역사 이야기로 다시 보는 세상, 마음속의 향기, 심양이었습니다.